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124회 시험 발표 났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반면에 선생님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하고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시험 발표가 나고 나면은 참 희비가 엇갈리죠. 나는 열심히 해서 잘 썼는데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이번에 그렇게 잘 시험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합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참 이거 기술사 시험 합격이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사실은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싶죠.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참 난감합니다. 도무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그 유형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는 시험을 이렇게 쳤는데 이제는 유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 좋은 답이 아니냐, 답안 쓰는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술사 시험요 방법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공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거지, 단지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니까 그분이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썼습니다. 그런데 포커스, 이 초점이 좀 어긋났죠. 그 출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질문과 다르게 나름 아는 어떤 내용들을 막 쏟아내 버리면은 사실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못 쓰더라도 일단은 그 출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단 2줄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만이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답안에서는 어떤 형식을 잘 갖췄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출제 지문에서 그 지문이 의도한 것이 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막 쓴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출제 지문에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가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이올리고에 수강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를 쭉 듣고 공부를 해 왔는데, 이분이 현장 시공 경력이, 즉 대학교 졸업하고 경력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경력이 짧아 가지고, 현재 저는 도로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공 경력은 도로밖에 없습니다. 도로의 뭐 교량이나 뭐 보강 동백이나 이거밖에 없고 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면접 가면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전화를 왔습니다. 아니 시공 경력 5년밖에 안 되는데 경력이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경력이 많다고 합격시켜주고 경력이 적다고 불합격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낭설이죠. 자, 우리가 보통 면접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통상 학원가라든가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력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 면접 가면 젊은 사람은 떨어뜨리고 나이 든 사람은 봐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공정한 시험에서 뭐 나이 들었다고 봐주고 젊었다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 면접 시험요 별거 있습니까? 요즘은 비대면으로 막 화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사람 살면서 어떤 면접을 본다, 중요한 자리에 간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단장에 깎고 옷 매무시 단장이 하고 들어가서 인사할 때
얌전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이 앉으세요 하면 앉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경력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경력 사항을 적었을 거 아닙니까? 면접 원서 낼 때. 자,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질문을 하면은 자기 경험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고, 그러고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 평소에 그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쉽게 하면 면접은 인물을 본다든가 뭐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공학적인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면 점수가 나오고 답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평소에 그 공학적인 원리를 모르고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애로사항이 있죠. 답변을 못하니까. 질문들이 좀 집요하죠. 한 개 답변하면 또 2차 질문하고 또 답변하면은 3차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과연 이 사람이 기술사 합격했을 때 제대로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줄창 암기해서 합격했는지, 약자 암기해서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테스트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뭐 제가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걱정이 되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면접 특강비 또 이 수강료 받고 면접 특강 해주는 거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 학원의 원장님이 그 학원이 이제 면접 특강 해주는 학원으로 조금 이름 있는 학원인데, 그 원장님이 어떤 기술사 필기시험 돼가지고 면접가가 떨어졌어요. 그 양반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면접을 교육시키는 학원의 원장이 기술사 면접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접을 어떻게 강의를 듣고 면접을 본다. 물론 면접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요령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인사하고 질문에 겸손하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답변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하면은 반박하거나 뭡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면은 면접관이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잘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면접 이야기는 그쯤 하고요.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수강 신청을 할 때 기술사 시험 응시할 자격이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기를, 자, 지금부터 공부해라. 공부해서 당신이 자격 기준이 되었을 때 합격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강을 3년을 했지만 그동안 시험을 못 봤죠. 그래서 자격 기준이 되었을 때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이번에 합격을 한 겁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공 경험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도로 현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로 현장. 그리고 지금 감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경력 경력이 5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 경력을 만들겠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단지 본인이 5년 경력에 대한 어떤 시공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답변만 잘하면은 합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회원 한 분 중에 면접을 3번 정도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면접을 3번 정도 갔으니까 3번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뭐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생겼고 미남인데 못생겨서 떨어졌겠습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했는데 떨려가지고 면접 볼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지는 게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랍니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 가시면 너무 소심하게 하실 필요 없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오면 60점 통과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젊으면 떨어뜨리고 나이 들면은 합격시켜준다. 그게 낭설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나이 60대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접 가니까 장난 아니더라. 늙었다고 봐주는 거 아니더라. 젊었다고 안 봐주는 거 아니더라.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떠돌아다니는 낭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차 합격하시는 분들 자신감 있게 면접 보시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한테 수강을 하셔가지고 이제 비로소 자격이 되어가지고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서진희 선생님 강의 듣고 토목시공기술사 124에 필기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 관련 상담차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오후 1시쯤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면접과 관련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분뿐만 아니고 1차 필기 합격하신 분들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면접 너무 떨지 마십시오. 평소에 공부한 내용 그대로 충실하게 가서 답변하면은 점수가 나오면 합격이고 점수가 안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자, 면접은 제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요, 기사 시험도 객관식 필기 시험이 있고 서술형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기술사도 1차 시험이 있고 2차 구술 시험. 저는 면접이란 말보다는 구두상으로 시험 보는 구술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술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 머릿속에 이만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가보시면요, 암기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답변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이 뜹니다. 그 면접에 가시면 질문하는 것들 아주 기초적인 공학도 질문하고요, 또 전문적인 것도 질문하고, 질문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암기를 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 면접 시험이다. 면접이 아니고 면접 시험이다. 구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아무쪼록 면접 시험 가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